여러분들 실제로 요즘에 사시면서 되게 우울하신 분들 있죠.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감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우울증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세 가지예요. 첫째, 햇볕을 봐라. 첫째, 햇볕을 봐라. 둘째, 몸을 움직여라. 셋째, 감사함을 찾아라. 그러니까 이 우울증을 극복하는데 세 가지 약이 있어요. 첫 번째는 햇볕. 이 햇볕이 피부를 통해 흡수돼서 비타민 D가 발생이 되면 이 비타민 D는 몸의 칼슘의 흡수를 돕고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진정시킨대요. 그래서 햇볕을 봐야 된다. 두 번째, 몸을 움직여라. 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무슨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데 운동 호르몬. 근데 그 운동 호르몬이 나오면 우울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축소시킨대요. 그러니까 이 햇빛과 운동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그 체내 물질을 감소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햇빛과 운동이 우울증 처방의 약이에요. 정신과 약 먹지 마. 정신과 약은 옛날에 나도 먹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는 거, 땀날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거나 햇빛 보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약이고, 세 번째 약이 뭐냐면 감사함이에요.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데서 감사함을 찾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리모컨을 찾았는데 금방 찾았어. 평상시에 어디든지 모르고 되게 오래 걸리는데 금방 찾았어. 그런 거. 라디오를 틀었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나왔어. 그런 거. 아주 작은 일에 감사거리를 찾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5가지씩 감사 노트를 적기 시작하잖아. 가령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빨리 왔어. 전철을 갈아타야 되는데 전철이 빨리 갈아타졌어. 그리고 가령 전철을 딱 탔는데 굉장히 향기가 좋은 사람이 지나갔어. 그런 아주 자잘한 것들에 감사함을 기억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감사한 일이다. 오늘 이런 버스를 기다렸는데 버스가 빨리 왔다. 다른 때보다 평균적으로 몇 분이나 빨리 왔다. 참 감사한 일이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함을 느끼는 그 마음 있잖아. 그 마음이 또 우울감을 유발하는 그 물질을 줄이는 거야. 그 물질의 그 양을 줄인대요.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는 세 가지 약이 햇볕, 운동, 그리고 감사야. 그러니까 그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거 있잖아. 이래서 참 좋다. 어머, 이거 참 좋다. 그런 거.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잊지 마시고 우리 우울증을 견뎌 나갑시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망치 부인의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예. 자, 그러면 다음 제목으로 또 바꿀게요. 예. 비타500. 예. 적어두세요. 여러분 있잖아, 다이어리나 아니면 지갑에 왜 신분증 비닐 같은 지갑을 딱 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데에다가 이 말을 써가지고 다니세요. 우울감을 극복하는 세 가지 약, 그 햇볕, 그 다음에 운동, 세 번째가 감사. 그 감사를 나는 개신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긍정의 마음, 긍정적인,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바꿔가지고 근데 사실 긍정적 마음이라는 게 우울증을 하고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아. 참 감사한 일이다. 너무 아주 작지만 내 주변에 깜깜할 때 가까운 데 불을 켜라는 작지만 그 감사한 것들을 찾아서 기억하는 거, 그게 여러분의 우울증을 낫게 할 것이다. 꼭 적어두시고요. 아니면 휴대폰, 그러니까 작은 얇은 종이에다가 써서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휴대폰 뒷면에다가 딱 붙여놔. 휴대폰 뒷면에 붙여서 언제든 휴대폰 뒷면을 보면 그래, 햇볕, 운동, 감사. 예. 그러면 그걸 보면서 자꾸만 극복하자고. 예. 자, 비타500 이야기 좀 기다려봐봐. 비타500 이야기를 할 때까지 중간 이야기가 좀 있어. 자, 다음 이야기.
먼저 오늘은 우리가 내일이 세월호 일주기잖아요. 세월호 일주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 지난 1년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예. 지난 1년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배경, 예.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배경, 예, 뭘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 그러니까 민간 여객선의 선령을 30년, 그러니까 20년짜리를 30년으로 조건 없이 연장해 준 거. 그게 이 사건의 첫 번째 원인이다. 세월호 사건의 원인은 첫 번째, 이명박이 고물배의 운항을 허가해 준 거. 그래서 유병원이 일본에서 18년 운행하고 폐선시키려는 배를 사왔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원흉이야. 그죠? 원인이고 원흉이야. 두 번째, 박근혜가 선장에 선박 안전 점검의 의무를 규제 완화한다고 없애버린 거. 이명박은 선령 제한을 풀고 박근혜는 안전 점검을 풀어버린 거야. 그 두 가지가 이번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다. 이명박은 선령 제한을 풀어서 고물배를 사오게 했고, 박근혜는 선장에 안전점검 의무 규정을 없애서 규제 완화한다고. 규제를 없애야 된다. 규제는 암덩어리라고 그러면서 안전점검 의무 규정 없애버렸잖아. 그래서 이 배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출항할 수 있었다. 둘이 그래서 잘못한 거야.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선박의 운항 허가권을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한국 선급, 그것들이 나쁜 새끼들이다. 잘못 고쳐진 불량 선박을 운항 허가해줬어. 얼마나 받아쳐먹었고 어디까지 받아쳐먹었고 몇 명이 이 배에 운항 허가를 내는데 동의했는지 이 새끼들 전부 다 털어봐야 된다. 진상조사 안 됐다. 네 번째, 선주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해운조합이야. 해운조합이라는 데에서 순환구호법이라는 그지같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입법 로비를 했어. 그때 이 선주들한테 돈 받아갖고 해외여행한 새끼들, 그 새끼들이 왜 순환구호법이라는 개떡같은 법을 만들어서 언딘과 해경이 그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하게 막았는가. 그 법 때문이야. 순환구호법이라는 법 때문에 민간 잠수사들이 들어가서 애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는데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게 순환구호법 때문이야. 그 순환구호법 만들면서 뭐 받아 처먹은 새끼들 어디까지 얼마 받아 처먹었나 그거 다 조사해야 돼요. 이게 진상조사야.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월호는 국정원 관리대상 선박이었다. 그게 세월호에서 발견된 노트북, 사무직 직원들이 썼던 노트북에서 발견된 내용이야. 국정원 지적사항. 그런데 국정원의 지적사항이 뭐냐면 인테리어 이야기야. 뭐 전등의 위치, 뭐 자판기, 이런 자판기 관리라든가 전등의 위치라든가 그걸 본 이 선박 전문가들이 이거는 선주들이 얘기하는 거다. 선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이걸 왜 국정원이 왜 얘기했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어요. 자, 이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계는 뭐냐. 또 그날 당일 여러분 우리 모두들 그 초반에 동영상에서 확인했어요. 여자 목소리로 그 학생들 가만히 있어라 방송한 여자 직원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했던 여자 직원이 선원이 아니라 사무직 직원이었대. 그런데 그 사무직 직원은 가만히 있으라고 방송하고 탈출했어. 왜? 그 사무직 직원 소속은 어디야? 왜 검찰 측 증인이야? 그것도 밝혀내야 될 부분이에요. 다섯 번째.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가 출발하기 전에 있었던 배경이라면 이 배가 출발할 당시, 배가 출발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째, 다른 모든 배가 그날 인천항에서 출항을 못했어요. 오로지 세월호만 출항했어.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 30분 동안만 출항 허가가 잠깐 내린 거야. 근데 배가 출항 허가가 내리고 배를 움직이는데 최소한 한두 시간이 걸린대요. 출항 허가가 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출항 허가가 나 있었다면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한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30분 동안에 출항 허가가 잠깐 깜짝 내렸어. 그때 이 세월호가 떠났다는 거야. 출항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 30분 동안에 출항 허가가 날 줄 알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냐?
아직 미스테리야. 해명이 안 됐어, 사건이. 자, 그 다음에 아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은 했고, 자, 또 하나는요. 그날 아침 11시 반 우리 망치부인 방송국 채팅창 미스테리야. 이건 아무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아침 11시 반이면요. 그 구조된 아이들이 아직 팽목항으로 오지 않았을 때야. 그래서 구조된 아이들이 다 전화기가 젖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통신이 안 될 때예요. 그런데 11시 반 우리 채팅창에 무슨 글이 올라오냐 하면 선장하고 승무원만 탈출했다죠. 그날 그거 보신 분. 그날 오전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선장하고 승무원만 탈출했다는 글이 채팅창에 계속 올라왔어요. 한 3명이 돌아가면서 그 글을 썼어. 그래서 우리가 검색을 해봤어요. 선장과 승무원 탈출이라는 뉴스 검색을 했는데 한 군데서도 나오지 않은 뉴스예요. 그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기 그 현장에서는 전화기가 다 안 돼서 그 전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전화로 상황을 알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구조된 사람들이 아직 팽목항으로 오지도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 당시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배에서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아니라면, 또 그 배에다가 선장과 승무원의 탈출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면, 탈출을 했다라는 걸 확인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채팅창에 쓸 수 없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내 말이 맞잖아. 그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10시 반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조받아서 다른 섬에 가 있었어요. 다른 섬에 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팽목항으로 옮기라고 막 강요하고 있는 시간이 낮 1시쯤인가 그래. 1시까지 생존자들이 팽목항에 안 왔었어. 그래서 숫자 파악도 못했던 거야. 그런데 어떻게 선장과 승무원만 탈출했다는 내용을 누가 알았을까? 채팅창에 쓴 3마리는 누굴까? 뉴스에도 안 나온 얘기를 걔네들은 어디서 들었을까? 그 당시에 배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세월호에서는 인터넷을 문자 발송이 안 됐어요. 전화 통신도 안 됐어. 배랑 같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채팅창에서 글을 썼던 새끼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야. 선장과 승무원이 해경에 의해서 구조받아서 현장을 도피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난 다음에 선장이 그 어떤 병원의 의사가 돌침대를 가르치면서 여기에 앉아서 선장이 돈을 말리고 있었다. 태연하게 돈을 말리고 있었다. 그런 얘기 우리 다 봤잖아요. 선장이 빤스만 입고 나왔어. 빤스만 입고 탈출했고 물에 젖지를 않았어. 그런데 왜 돌침대에 앉아서 어디에다 숨겨온 돈을 말려? 우리가 선장의 탈출 영상을 나중에 추후에 확인했는데 선장이 빤스만 입고 웃두리에도 주머니도 별로 없어 보이는 웃두리를 입고 탈출을 했어. 근데 물에 젖지도 않고 바로 그 배에서 구조정으로 넘어와요. 물에 젖을 일이 없었어. 그런데 그 선장이 빤스만 입고 탈출했는데 돈을 어디다 넣어갖고 와서 그 돌침대에 말렸다는 얘기야. 근데 실제로 선장이 돌침대에서 돈을 말렸다는 그 시간 실제로 선장이 있었던 건 어디야? 해경의 집이야. 왜 선장을 데리고 해경이 데리고 잤냐? 왜? 그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테리예요. 선장과 승무원에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 유치장에서 자야지. 그지? 왜 그 선장을 해경이 지네 개인 집에 데리고 가서 잤냐고. 거기서 무슨 얘기 주고받았냐고. 그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선장과 선원을 막 욕을 하잖아. 계속해서 인터넷 댓글원이 나타나갖고 선장과 승무원만 탈출했다면서 막 욕을 했어. 그런데 선장과 승무원이 비타오백 조금 이따 해줄게요. 선장과 승무원이 뭐라 그랬느냐? 우리는 지시를 받고 이동했다. 자기네들은 지시를 받고 이동했대. 그리고 그 해경내 집 앞에 CCTV도 딱 어느 시간대만 CCTV가 지워져 있었잖아.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죠? 상부의 지시로 탈출했다는 거야. 그 상부는 누구냐고. 그게 미국의 NBC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 상부 누구의 지시로 선장과 선원만 탈출했느냐. 그리고 선장과 선원만 탈출했다고 왜 그렇게 몰아가느냐. 지시받고 탈출했는데. 그죠? 자, 그 다음 이 언든이라는 업체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됐고
그들은 왜 민간 잠수사가 그 배를 수색하는 걸 방해했는가? 왜 해경과 언디는 기어이 그다지도 열렬하게 이 아이들의 수색을 막았는가? 민간인 잠수사들을 왜 그렇게 못 들어가게 막았고 이 다이빙벨에 대해서 왜 그렇게 욕을 하면서 못 가게 했는가? 나중에 그 언딘이란 업체가 다이빙벨 몰래 싣고 다 걸렸잖아. 다이빙벨이 개사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그 이종인 사장의 이종인 대표네 회사를 쫓아냈잖아요. 그래놓고 몰래 무슨 경북 무슨 기술대학에서 다이빙벨 몰래 빌려오다 걸렸어. 몰래 빌려오다 걸렸어. 왜 그토록 다이빙벨에 대해서 누명을 씌우고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랬을까? 그죠? 자, 그 다음. 이게 이제 그날 당일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죠? 자, 그런데 무엇보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던 실시간. 아침 7시 반경에 많은 인터넷 네티즌들이 KBS에서 속보가 떴다. 속보라 그러면서 아침 방송에 밑에 자막으로 여객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자막이 떴다고 본 사람이 되게 많아. 그런데 그 방송이 사라졌어. 그 방송 자막이 사라졌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그 같은 시간 7시경에 생존자들이 배가 심하게 기울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 배가 심하게 기울어서 음료수병들이 다 쓰러졌다. 떼굴떼굴 굴러갈 정도로 배가 기울었다. 그게 7시 반경이야. 그런데 사건이 접수된 건 8시 반이야. 그것도 뭐 이 선장이나 선원이 신고한 게 아니라 애들이 112에 전화한 거야. 애들이 112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위도 경도를 말하세요. 씨발. 아니 위험에 처했다고 신고했는데 위도 경도를 말하래. 배가 기울고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 위도 경도를 말하라는 그런 미친 새끼들이 어딨냐고. 계속 위도 경도를 말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휴대폰 위치 추적이 돼. 그러면 112에 신고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 안 됐다? 119에도 애들이 여러 번 신고했어. 그런데 애들이 112, 119에 그렇게 수십 번 전화를 했는데 해경 구조정이 단 한 정이 떴어. 그게 이해가 돼요? 수십 명의 아이들이 신고를 했어. 112와 119에. 그런데 해군 구조정이 단 한 척이 떴어. 단 한 척이 떠서 2시간 동안 배가 가라앉는 걸 보고 있었어. 그리고 주변에서 유조선이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도움을 거절했어. 그때 미군에서도 도와주겠다, 헬기를 띄우겠다 거절했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유조선과 그러니까 미 해군이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왜 거절했냐고. 이거 전부 다 해명이 안 돼? 대통령은 뭐 했냔 말이야. 그날 수요일이었어. 평일내 근무 시간이야. 뭐라고 앉아있다가 맨 처음에 구조 지시를 내린 게 박근혜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처음으로 내려진 게 10시 반이야. 녹취록에 의하면 VIP의 지시입니다.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철저히 수색해서 전원 구조하십시오. 그 지시가 10시 반에 내려져. 그런데 배가 완전히 뒤집어진 게 10시 28분이야. 10시 28분 이후로 모든 카톡이 중단돼. 모든 카톡이 중단되고 배가 다 뒤집어진 28분에 2분 뒤에 왜 VIP 첫 지시가 내렸는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나서 2분 뒤에 VIP의 첫 지시가 내린 이유가 뭔가? 그리고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대책회의도 열지 않고 관계자 직접 대면 지시도 받지 않고 서면 지시만 받으면서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하다가 저녁 5시 반에 본부에 나타나서 대책본부에 나타나갖고 애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데 발견이 힘든가요? 이런 뻘소리 개소리를 했어. 그 7시간 동안에 벌어진 일이 뭐냐? 11시경에 전원 구조란 오보가 떠요. 아니야 11시 반? 11시 반인가 12시경에 12시경에 전원 구조란 오보가 떠. 그러다가 1시경에 368명 구조라는 오보가 떠. 그러다가 1시 20분인가에 가서
178명 구조라고 뜨는 거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게 1시 28분경이야. 씨발. 어? 그렇게 국민들이 죽어갈 때 박근혜 어디서 뭐 했냐고. 어디서 뭘 하면서 국민들이 죽어갈 때 대책회의 한번 안 했냐고.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어. 그리고 나서 박근혜가 한 일이 뭐냐. 4월 말, 4월 말이었죠. 조문쇼. 조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 분향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라고 YTN 뉴스가 나왔어. 알고 보니까 조작이야. 박근혜는 그 꽃을 들고 막 걸어가는 그 영상 좀 갖고 오세요. 유튜브에서 그 영상 좀 찾아봐. 그날 당일에 유가족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욕을 하는데 못 들은 척 하면서 그 벽을 향해서 막 꽃 들고 걸어가. 신부처럼. 그러다 갑자기 사인을 받고 돌아서가지고 막 똑바로 와가지고 대기하고 있던 할머니를 위로를 해.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동원된 할머니야. 청와대에서 동원한 할머니야. 그래서 조문 쇼를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문제가 계속되자 CBS를 고소했어요. 조문 쇼를 했다고 그랬다면서 고소를 했어. 그 다음에 5월 10일경에 10며칠경에 눈물쇼. 예. 자, 지금 그 눈물쇼 하고요. 뭘 찾아와야 되냐면 그때 김진호 뉴스. 그날 박근혜가 눈물쇼를 한 날 그날 김진호의 뉴스 그 아침 7시 반에 했던 그 뉴스를 좀 갖고 와. 이건 같이 봐야 돼. 응. 잠깐만요. 그 YTN에서 나왔던 연합뉴스인가에서 나왔던 뉴스 원문도 필요해. 뉴스 원문이 뭐였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빈소를 방문해서 조문을 하고 제일 먼저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위로하는 사진이 뉴스로 떴었어요. 그런데 현장 상황은 어땠냐 하면 영정도 안 보고 벽을 향해 걸어가. 영정도 안 보고 지금 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뒤돌아서 영정 쪽을 쓰는 것도 아니고 영정 반대편으로 뒤돌아 쓴 다음에 걸어가서 그 준비된 할머니를 위로해. 우리 가족들 중에는 박 대통령이 이 새로 만들어진 화랑유원지 분향소에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고요. 오전에 분향소에 오셔서 분향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할머니가 그 당시에 모든 유가족은 저기 못 들어갔어. 유가족은 못 들어가는데 할머니 뒤, 박근혜 뒤에 저 할머니가 저렇게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저봐. 자연스럽게 위로한 게 아니라 저렇게 만난 거야. 저 할머니는 유가족도 아니었고 청와대에서 섭외한 사람이야.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됐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서 논란이 됐다. 할머님 한 분을 같이 대동을 하고서 분향을 하고 사진을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저분이 어느 분이신가 하고 좀 수소문을 해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분하고 한 건지 이것도 좀 의문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엔 뭐가 필요하냐. 김진호의 뉴스쇼. 아니, 김진호가 발언한 거. 그러니까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분석한 것도 필요한데,
그것보다 먼저 뭐가 필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게 9시 반이야. 그런데 아침 7시 반에 오늘 박근혜가 울 거다라는 뉴스가 먼저 나왔었어요. 그 뉴스가 필요해. 예. 그 9시 반을 잘 보라는, 9시 반을 잘 보라는, 자, 얘네들 당황했어. 자, 얘네들 굉장히 지금 당황해가지고 지금 막 시비 걸고 있는데요. 예. 김진호의 눈. 김진호의 눈. 그거 기억 안 나요? 예. 법원 박 대통령 조문 연출 정정보도 판결, 정부 관계자 입증자료 제출 안하, 취재원 보호법이 필요하다. 예. 이 눈물 쇼라는 게, 잠깐만. 이게 지금 이 유튜브에 나온 조봉암 대통령님,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게 김진호의 눈이에요? 김진호의 눈, 그거 삭제됐나? 그거 발언 중요해요. 예. 아직도 홈페이지가 예. 김진호의 눈을 먼저 들어야 돼. 그래야 뒤가 의미가 있는 거야. 아무도 못 찾네. 김진호의 눈에서, 김진호의 눈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었던 장면, 그게 지금 삭제되어 있나요? 다들 못 찾고 있는 거야? 김현정의 뉴스쇼를 찾아야 돼. 김현정의 뉴스쇼였고, 그 당시에 박근혜가 눈물에 연설한 날, 그날 날짜를 다시 듣게 하면 돼요. 예. 김현정 CBS. 자, 그러니까 김현정의 뉴스쇼. 야,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 방송이 종료됐대. 구피님, 이게 그 내용이에요? 이게 김진호의 눈이야? 이거를 봐야, 이 김진호의 눈 내용을 들어야 박근혜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돼. 오케이. 아침 김현정의 뉴스 쇼. 5월 29일 아닌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대희 전 대법관이 국무총리로 지명된 지 엿새 만에 29일 아니에요. 예.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예. 다시 보기가 안 되네. 과연, 대국민 다와 눈물이 관전 포인트다. 그게 지금 안 나와요? 다시 듣기가 안 돼? 이게 지금 이제 말로만 되어 있는데 소리로 들어야 된다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것과 관련해서 누리꾼들로부터 연출 논란이 제기됐다. 누리꾼들이 19일 오전 방송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진호 기자가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연출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기자는 방송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보일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하면서 대통령은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눈물을 보일지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방송 내용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시 보기 3분 정도에 나온다. 5월 19일이에요. 9시 30분인가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뉴스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자, 진정들 하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소 낯선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CBS가 봄 개편을 맞아서 김현정의 뉴스쇼가 하근찬의 아침 뉴스와 자리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7시 30분부터 9시까지 논스톱으로 함께 하시죠. 그래서 내가 5월 기억나. 19일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잠시 후에는 김환영 사장 퇴진운동에 나선 KBS 현장 연결하고요. 8시 2부에서는 야권 단일화로 뜨거워진 맞아, 부산시장 선거. 새누리당 서병수,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1대1 첫 마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논스톱 김현정의 뉴스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김진호의 눈. 기자의 눈으로 뽑은 오늘 아침 뉴스. 김진호의 눈이란 코너로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김진호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아침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진호 기자가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오전 9시 20분쯤입니다. 9시 20분이요. 예. 9시 20분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와 포괄적인 후속 대책을 담은 대국민 발표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시각이 아니라 마치는 9시 시간이 20분. 9시 20분. 그러니까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 없이 20분가량 진행되는데 예. 여기서 대통령이 과연 사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느냐, 그리고 또 앞으로 개혁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아마도 내 책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과연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또한 눈물을 보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참모진의 의견을 수용해서 단 한 번도 없었던 눈물을 보일지가 지켜볼 일이고요. 예. 자식을 키우는 대한민국의 엄마들이 모두 울 때 같은 여성으로서 왜 박 대통령은 울지 않느냐는 얘기가 사실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엄마가 아니어서 예간장을 끓는 듯한 고통을 모른다는 얘기에서부터 아마도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 것이라는 다양한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이 특히 오늘 담화에서 특별법 제정과 관료 시스템의 개혁,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면서 국가 개조를 추진할 범국민 기구를 제안할 것을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총리를 포함한 개각을 단행할 방침도 천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20분 동안 진행이 된다고요? 네. 그러면 기자들 질문이나 이런 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기자들 질문도 없이 넘어가기 때문에 또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진실되냐, 얼마나 그렇죠. 알차냐가 문제일 텐데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내 책임을 강조하며 유가족과 국민의 상처를 헤아리는 정도라면 추락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 정치하거나 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대죠. 여당은 이를 기대하고 있고 야당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무조건 지지하는 지지파와 무조건 싫은 반대 측은 상반된 입장을 질문은, 김현정 앵커의 질문은 이게 눈물을 흘리느냐 안 흘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통을 진심으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지지율이 이번에 눈물을 흘려갖고 올라갈 거란 얘기하고 있잖아. 저게 조중동의 입장이었던 거야. 자, 그리고 결국 박근혜는, 어디 갔어? 저기, 박근혜 눈물. 박근혜의 눈물. 자, 이제 볼 시간 됐어요. 박근혜의 눈물 분석 갖고 와봐봐. 예. 김어준에서 밝혀낸 거였죠? 오늘은 저희가 영상 하나와 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딴지일보 내 벙커팀이 긴급히 지난 새벽에 제작한 현 정국을 관통하는, 단숨에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5월 19일 월요일 아침 김진호 기자가 주목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박 대통령이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또한 눈물을 보이느냐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대국민 호소력이 커진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눈물을 보일 것을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과했습니다. 반피아 개혁과 관련 사회 혁신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눈물 흘리기 직전 물속으로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설, 최혜경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사 생을 마감한 고 박수영, 이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우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 4월 16일을 국가 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시간까지 정해주고 20분짜리 연설 써주고 20분 동안 그 시키는 대로 읽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라고 비서진들이 조언을 해서 그 시간에 울은 거야. 그래놓고 저걸로 작년 지방선거 때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온 나라에 쳐걸었잖아.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아, 정말. 자, 그랬던 조문쇼와 눈물쇼 이걸로 끝이 아니야.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태도가 돌변하죠. 네, 태도가 돌변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아,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된 박근혜가 그날 그 시간부터 한 일은 뭐냐면 태도가 싹 바뀌어가지고 그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 달라니까 뭐라 그랬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해줄 수가 없다. 물론 그 전에 17일 이제 7시간 동안 어디서 뭐 하다가 와가지고 뻘소리 한 다음에 다음날 현장에 가요. 당시 해경이 구출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모든 수색과 그 작업을 중단시키고 대통령 맞이를 한 거야. 그래갖고 박근혜가 거기서 유가족들에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차분하고 박수 받는 장면으로 텔레비전 뉴스는 끝났어. 그러나 현장에서는 울부짖는 유가족들이 많았고 우리가 그걸 생방송으로 지켜봤잖아. 울부짖는 유가족들한테 박근혜가 뭐라 그랬냐? 지금 해경이 구조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만약에 해경이 지금 구조를 안 하고 방해하고 있다면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다 그만둬야 된다. 실제로 해경은 구조를 도와주고 있지 않았고 구조를 방해하고 있었죠. 잠수사들이 구조하러 가겠다는데 모두 못 들어가게 막고 있었어. 그러나 박근혜는 그날도 그렇게 뻥을 치고 돌아와서 6월달부터 선거가 끝나니까 선거 기간 내내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지겠습니다. 삼보일배라던 그 새끼들이 선거가 딱 끝난 다음에 한 짓이 뭐예요? 유가족 나가라고. 국회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라고 삿대질하고. 그 다음에 7월달부터 한 짓이 뭐야?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괴담, 세월호 특별법 괴담 돌리다 걸렸잖아. 그래놓고 그것도 무혐의 받았지. 그 다음에 8월달, 9월달에는 뭐 했어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끊임없는 괴담을 조직적으로 퍼뜨리면서 한 축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대리기사 폭행했다. 그러면서 막 몰려가서 두들겨 패는 장면이 채널A TV조사에 하루 종일 나왔어. 그거 알고 보니까 조작이야. 실제로 유가족이 맞는 장면이었어.
그런데 화면을 거꾸로 돌리면서 맞지도 않은 대리기사가 맞았다고 그렇게 보도하고 그렇게 9월까지 보냈어. 그리고 나서 10월 11월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10월 달부터 뭔 얘기를 하냐. 세월호 유가족들 중에 실종자 가족이 포기를 못해서 인양을 못한다. 빨리 인양을 해서 진상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실종자 수색하라고 계속 유가족이 고집을 피워서 인양을 못한다고 막 욕을 퍼뜨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11월 초에 그 가족들이 눈물을 머금고 실종자 가족들이 그 세월호 인양을 합의를 해줘요.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는 대신 인양하라고 그렇게 합의를 해줬어. 그러자 그 다음부터 1월 달부터 한 일이 뭐냐. 세월호 특별법 무력화 시도.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의 조직을 축소하고 예산을 축소하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돈 먹는 하마 세월호 특위 이런 개소리 전혀 근거 없는 서류를 막 갖다 붙이면서 세월호 특별위원회가 돈 먹는 하마다 이러면서 세월호 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세월호 진상조사 방해 활동을 계속했어. 그러다가 그렇게 3월까지 가다가 4월 달에 이 세월호 1주기가 다가오자 성완종 뉴스로 도배를 한 거야. 성완종 뉴스로 도배를 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됐죠. 그리고 나서 4월 16일 박근혜는 해외여행을 갑니다. 물론 외교적으로 국가적 대사로 꼭 가야 된 중요한 일이라면 갈 수도 있죠. 왜 가는지 아는 사람. 4월 16일에 콜롬비아 왜 간대? 무슨 국가적인 대사가 있어서 거길 가냐고. 4월 16일에 콜롬비아에 무슨 어마어마한 무슨 국가적인 행사가 있어? 콜롬비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합병이라도 하나? 콜롬비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콜롬비아를 바친대? 아니면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서 일본하고 싸워주겠대? 뭐 하러 가는 거야? 커피 전문점. 잠깐만. 지금 세월호 참사 당일에 커피 전문점 유치하러 간다고? 아니 솔직히 농담하지 말고 지금 콜롬비아에 왜 가냐고. 콜롬비아에 가는 이유가 뭐야? 콜롬비아에 가는 이유가 뭔지 지금 안 나와 있죠. 왜 가는 건데? 뭐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나라를 바치겠대? 콜롬비아가 우리나라에 자기네 나라를 바치겠대? 왜 가는 건데? 뭐 하려고 가는 건데? 일베 쓴 애들 모두 강퇴시켜주세요, 매니저님. 콜롬비아 대통령 일정에 맞춰서 가는 거라고만. 가서 뭐 하는 거냐고. 콜롬비아에서 무슨 황금이라도 몇 억 달러어치 준대? 콜롬비아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기부금을 수천억 준대? 뭐하러 하는 거냐고, 뭐하러? 국가적 대사도 아닌데 거길 왜 가냐고! 국민이 304명이 죽었어. 이명박이 선령 제한 풀고 지가 선장의 안전점검 의무규정 풀어서 304명이 죽었어. 구조도 안 하고 진상조사도 안 하고 뭐하러 콜롬비아에 가냐고 지가. 그래 가서 정말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면 갈 수도 있지. 국내 일보다 정말로 국가적인 큰 이익을 위해서라면 갈 수도 있지. 이명박이 지가 외국 갈 때마다, 외국에 놀러 갈 때마다 경제효과 몇 조 원을 내러 간다고, 자원외교 한다고. 자원왕 이명박 기억나지? 자원왕 이명박, 자원왕 이명박. 걔 지랄을 떨면서 댓글원 새끼들, 벌레 같은 댓글원 새끼들 시켜가지고
자원왕 이명박이라고 개지랄 떨면서 해외여행 다녀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 지금 100조 원 가까운 자원외교 피해 금액. 현재까지 수십조 원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수십조 원을 더 토해놔야 돼. 그 중에는 지금 IS가 점령한 지역에다가 앞으로 3조 원인가를 더 넣어야 돼. IS 잡아야 된다며. IS한테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그 테러범과의 전쟁을 해야 된다며. IS가 점령한 그 지역에다가 지금 3조 원을 더 보내야 된대. 이명박이 해외여행하고 자빠져가지고 그 피해를 수십조 원을 우리 국민들이 물어내야 되는데 박근혜 뭐하러 가는 거야? 어? 지금 그동안 박근혜 해외여행 가서 뭘 얻어왔어? 한번 보자고. 이명박이 임기 5년 동안 해외 싸돌아다녀갖고 싸놓은 똥이 100조 원이야. 그거 수습하는 돈이 100조 원이야. 박근혜 지금 임기 중에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여행 몇 번 갔어? 가서 뭘 얻어왔어? 어? 뭘 얻어왔어? 아, 얻은 게 있지. 영국에 가가지고 한복 입고 쳐 자빠지는 바람에 한복의 위험성을 온 세계에 전파하고 어느 나라에 가나 자기 한글에 대한 자부심 없이 외국어로 연설하면서 그렇게 외국어 잘한다고 뻥까다가 다보스 포럼 회장 앞에서 간단한 질문도 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뻘소리 해갖고 개망신 당하고 그 밖에 뭘 얻어왔어? 그 밖에 뭘 얻어왔냐고. 몇십조 원에 무슨 경제효과라도 있었어? 우리나라 사람들 먹고 살만해졌어? 왜 가는 거야? 왜? 뻑하면 도망가고 꼭 해외 나가면 꼭 나라 안에서 사람들 죽어나가고 사고나고 이번에 또 누구를 잡으려고 해외를 가? 그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구나. 윤창중 미국하고 첫 정상회담에 온 나라에서 말렸던 윤창중 대변인으로 데려가가지고 빤스 받고 설치는 바람에 국제적 개망신. 거기 W 호텔이라고 있어, 워싱턴에. 거기 W 호텔에 있는 흑형 오빠가 혹시 코리안 스캔들 아냐? 안다. 그러면서 낄낄낄낄 웃더라고. 그렇게 해외를 뻔질나게 돌아다녀서 외교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도 있어야지. 지금 중국에다가 AIIB 참여한다고 1조 원 뿌렸는데 중국에서 쌩까는 거 아니야. 1조 원 가지고 중국에 지금 욕심을 채울 수가 있어? 현대자동차 거기 공장 짓겠다는데 그 날짜 막 미루면서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미국의 사드 때문에. 미국하고는 미국대로 꼬여. 일본한테는 개무시당하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얘기 듣고 앉아있어. 중국에다가는 중국대로 우리 한국 경제기업 진출하는데 정치적 무리수도. 그렇게 나라마다 돌아다녀서 지금 외교적으로 풀린 나라가 어디냐? 외교적으로 풀려서 뭐가 있었어? 나 진짜 궁금해서. 나만 몰라? 박근혜가 지난 2년 동안 13년 14년 그렇게 뻔질나게 외국 가가지고 뭘 얻어왔는데 얻어 성과 아는 사람 있어? 그 비용은 얼마가 들은 거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외국을 왜 그렇게 나가냐고. 프랑스에 가갖고 기립박수 받았다. 그것도 개뻥이었지. 박근혜 시대에 우리 국가가 얻은 별명이 있어. 이명박 때 우리가 러시아 예비군한테 한국 군대는 밥통이다, 한국 해군은 밥통이다 소리 들었는데 지금 박근혜 시대에 국제적인 우리 별명이 국제호갱이야. 국제호갱. 뭐하러 콜롬비아를 가? 국민 304명이 자기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죽었는데 장관들도 줄줄이 안 간다며? 지난 1년을 정리해본 망치 부인이 정리한 세월호 1년입니다. 망치 부인이 정리한 세월호 1년. 이게 박근혜와 세월호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얘기한 내용이 텔레비전, 아니 뭐 뉴스에 나왔어요? 내가 이러니까 건강이 세월호 일주기에 MB가 3년 전 간 콜롬비아에 왜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남미 순방을 떠난 박근혜 대통령을 준엄히 꾸짖는 언론들의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지금 SNS에서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칼럼은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 순회특파원의 14일자 기명 칼럼 콜롬비아가 뭐라고이다. 백찬홍 CR재단 운영위원은 15일 트위터에 중앙일보마저 박근혜의 콜롬비아 방문을 비판했네요. 추모 일주기 애도의 눈물을 무시하고 도피에 가까운 외유나 하니 당연하지요라고 컬럼 내용에 관한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 배명복 의원은 칼럼을 통해 세월호 참사 꼭 일주기가 되는 16일 출발하는 데 대해 뒷말이 많다. 당일 오전 추모 행사에 참석하고 오후에 출발할 계획이라지만 유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선뜻 납득 못하는 분위기다라고 꼬집으면서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일정과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는 게 청와대 측의 해명이다. 콜롬비아가 당초 제시한 일정은 15일에서 17일이었지만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고려해 그나마 최대한 늦춘 것이 16일 오후 출발이라고 한다고 청와대 해명을 전했다. 배 의원은 이어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번 순방은 정상외교의 지평을 지구 반대편까지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며 청와대 주장을 전한 뒤 진짜로 지평을 확대하려면 전임자들이 안 가본 곳에 가는 것이 맞다. 콜롬비아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이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빈 방문했던 곳이다. 그 전해에는 산토스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에 오기도 했다. 전임자가 다녀간 곳을 3년 만에 다시 찾으면서 외교 지평 확대 운운하는 건 넌센스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상끼리 해결할 급박한 현안이 있는 게 아니라면 양해를 구하고 안 갈 수도 있는 문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세월호 참사라는 국가적 비극 때문이라는데 이해 못할 나라가 어디 있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세월호 참사 일주기에 맞춰 굳이 콜롬비아로 떠나는 그 속내를 알 수가 없다며 박 대통령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는 말미에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이 이번에 만나게 되는 남미 4개국 정상 모두 국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려있다.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에서 미첼 바첼리트 칠레 대통령, 오한티 우말라 페루 대통령에서 산토스 대통령까지 한결같이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지지율이 추락 중이다. 연병. 이번에 만나게 되는 남미 4개국 정상 모두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서 지지율이 추락하는 중이야. 아, 부패범들 개모임하러 가는구나. 아, 부패 지도자, 부패 대통령들 만나갖고 개모임하러 가는구나. 한국도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 일주기가 되는 날 콜롬비아로 떠나는 박 대통령의 발걸음이 무거울 것 같다. 9박 12일은 긴 시간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국, 일본 12일 대통령에 이어 세월호 추모식 장관도 안 간다라는 기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일주기인 16일에 남미 순방을 떠나기로 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부처 장관들도 해외 출장이나 국회 일정을 대부분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박 대통령과 강요들을 싸잡아 질타했다. 한국 일본은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 일주기였던 2012년 3월 11일 노다 요시히코 당시 일본 총리를 비롯해 아키히토 일왕 부부 주요 인사 1200명이 도쿄 국립극장에 모여 추모식을 거행했다. 이들은 대지진 발생 시각인 오후 2시 46분에 맞춰 1분간 2만 명의 사망 실종자를 위해 묵념했다면서 특히 고령의 아키히토 일왕은 추모식 3주 전 심장 수술을 받아 요양 중이었음에도 직접 추도문을 낭독하며 희생자들을 애도했다며 일본의 예를 빌어 박근혜 정부를 꾸짖었다. 개모임 하는 거네, 개모임. 부패 스캔들 범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개모임 하러 가네. 이해가 됐어. 그래. 유유상종이지. 솔직히 여러분,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스캔들. 지금 이완구를 지금 뭐 총리 그만둬라 이러는 거 아니야. 이완구 누가 지명했냐? 이완구 누가 지명했어? 도대체 박근혜 정부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총리하면 안 돼? 박근혜 원칙이야? 정상적이고 깨끗한 사람은 총리 후보로 올리면 막 박정희 귀신이라도 나와? 왜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왕구 안 된다 그랬지. 걔 까도 양파처럼 비리 덩어리라서 안 된다 그랬잖아. 기어이 인명 강행했어. 그래서 지금 2달 지나서 2달 만에 지금 직무정지하게 생겼어. 나라를 이꼴로 만들어 놓고 9박 10일? 총리가 지금 저 모양인데 9박 10일을 진숙이 베프일 때 알아봤지만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어? 해도 너무해. 지금 정홍원이를 또 불러야 된다 이러고 있다며. 야! 잠깐만. 뭐? 또 뭐라는 거야? 박 대통령 성완종 리스트 이명박 자원외교 동시 수사 지시 부정부패에 책임 있는 사람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일이라며 성완종 리스트 때문 파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서 왜 이러는 거야? 야! 정신 차려 박씨!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 나 울다가 웃으면 큰일 나는데. 박 대통령 어떡해.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일주기 점검회의에서 최근에 어떤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그냥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도 그런 사람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혹이 확인될 경우 이완구 총리 등도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뒤 이번 기회에 우리 정치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분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한번 완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그것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행을 철저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이 정치개혁을 이루는 2가지 이걸 제대로 해내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미래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이고 참국이라든가 이런 불행을 막는 일이기도 하고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MB 자원비리 의혹도 계속 철저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렇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가 재정을 어렵게 하는 쌓이고 쌓인 이런 적폐나 부정부패를 뿌리 뽑지 않고는 경제 살리는 노력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고 생각한다며 자원 외교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노력해도 한쪽에는 엄청난 수십조, 몇 조의 혈세가 줄줄줄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낭비되고 이상한 대로 흘러가고 해가지고 국가 재정을 파탄내면 국민들의 이런 노력도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결코 이 정부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쯤 되면 걱정이 되죠. 그죠? 이쯤 되면 이제 걱정이 돼. 어? 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하고. 뭐? 부정부패를 용납하지 않어? 뭐 할 말이 없다. 내가 뭐라고 논평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웃음만 나와. 그냥 웃음만 나와. 옛날에
광우병 소고기 문제로 한참 싸울 때 어떤 무식한 놈이 손석희 백분 토론에 전화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인간 광우병의 원인 물질이 그게 이제 이 변형 프레온 단백질이라는 건데 이게 그 800도씨로 고온에 가열을 해도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광우병 의심 환자가 많은데도 그걸 일일이 해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해부를 하면 병원 전체를 소각해야 된다는 거야.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해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막 한참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해가지고 그거 광우병 그거 살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손석희가 아무 말 못했잖아. 가만히 있었어. 순간 몇 초 동안. 다음날 자기가 손석희의 입을 막았다고. 손석희의 입을 막아버렸다고 자랑스럽게 뭐 어디에 썼대나? 할 말을 잃었어. 이게 뭐라고 저거 설명해야 돼 저거. 자기 자신이 그 주인공인 건 잘 모르나 봐. 거울 보고 싸우는 것 같아. 혹시 저 사람 가끔 거울 보고 혼자 싸우는 거 아닐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자, 지금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는 민주노총 박근혜는 퇴진하라. 교사 시국선언 박근혜 정권의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고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 교사 111명인가가 실명으로 박근혜 퇴진하라고 청와대에 글을 올렸죠. 그래갖고 전원 지금 기소될 분위기잖아. 뻔뻔한 정권, 유약한 야당, 허탈한 국민. 김대중의 머리, 노무현의 통박. 이거 뭐지? 교사 17,104명 시국선언. 박근혜 정권과 싸울 것. 세월호 사고 일주기 하루 앞두고 큰 파장 예상. 재난 컨트롤 타워로 일자리 창조 중인 국민안전처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 노령사회가 무섭고 두려운 이유. 노인들에게도 민주주의가 통할까? 한국 자본의 변곡점 성완종 게이트. 최저임금 오르자 명목상 휴게기간 늘리는 편법. 16시간 일해도 어머 씨발 5시간만 인정. 이런 개새끼들 봤나 진짜. 싫으면 관둬라. 야이씨.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장화근무 시행령 수정은 신용만. 정부는 주체가 아니라 조사 대상이다. 그쵸. 지금 세월호 시행령의 문제는 뭐냐. 정부는 지금 지네가 조사를 해서 그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받아들이라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의 현 정부가 조사 대상이라고. 왜 선령 제한을 풀었는지, 왜 선박 안전 규제를 없앴는지 조사 대상이야. 그런데 지들을 수사해서 줄 테니까 그걸 받으라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지금. 예의 지켜달라 이왕구. 기자들 질문에 퍼럭. 비타 500박스에 3천만 원 구체적 정황 드러나. 목숨 내놓겠다더니 비약된 질문은 안 받겠다. 이왕구의 발언이 어저께 자기가 만약 3천만 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목숨을 내놓겠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부 다 목숨을 걸 만큼 자신 있다는 건가? 그런데 이 말에는 한계의 함정이 숨어 있었어. 증거가 있다면. 돈을 받았다면 죽겠다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다면 목숨을 내놓겠다. 야, 그 틈에도 목숨을 걸고 그래. 그런 개구랄 치나 그래? 온 국민이 안 믿는다며. 문재인 부패 몸통은 새누리인데 이왕구 먼저 수사하라고? 부패 몸통이 나서서 외압을 막겠다거나 누구를 먼저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오, 이완구 먼저 수사하라고 문재인이 그랬다더니 그것도 또 오보였구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이번 문제는 이완구 하나 잡고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명박의 자원외교 수사가 핵심인데 그걸 성완종 하나한테 덮어씌워갖고 이 새끼들이 덮으려고 그러다가 성완종이 확 죽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거 이왕구 하나 잡아서 어떻게 덮고 넘어가려는 거 아니야? 이 새누리가 몸통이다. 예, 외압을 막겠다거나 누굴 먼저 수사하라. 그러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다. 예. 문재인이 성완종 특검을 앞세우지 않는 이유. 특검 해봤자 박근혜가 지 사람 심을 거 아니야. 뭐 윤석열이나 최동욱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박근혜 참모들이 이구아나처럼 뜯어먹고 기업 망하게 했다고 해. 성완종 20-30명에게 150억을 뿌렸다고 말했다. 지들이 다 나눠 먹은 거야. 그래놓고 지금 이제 성완종 하나로 다 덮어버리려는. 예. 그 다음.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자주 사용했던 이른바 물타기 전략인 셈인데요. 일각에서는 이 물타기 전략이야말로 정부 여당이 느끼고 있는 초조함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부정부패의 그 씨앗은 과연 언제부터 움트기 시작했나? 이것은 참여정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우 수석 대변인이 한 발언입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성완종 리스트는 여야 전체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언론도 여당의 발언에 입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경남기업엔 노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매우 가까웠던 인사가 재직을 했고 성 회장 사면 직후에 임원으로 승진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V조선은 특히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2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혀 검찰의 사정이 참여정부까지 향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이 주장하는 고 성완종 전 회장과 참여정부의 부정고리는 사실상 성완종 리스트를 호도하기 위한 물타기에 가깝습니다. 성 전 회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석가탄신일과 이명박 정부 이임 직전인 2008년 1월에 사면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여당과 보수 언론은 이 부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TV조선은 검찰이 성완종 전 회장의 2008년 1월 두 번째 사면을 전후해 5천만 원 상당의 뭉칫돈이 2차례 인출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추측성 기사에 단독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일단 야당은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 전 회장이 사면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성 전 회장의 사면은 야당인 자민련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여당의 물타기를 경계했습니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도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여당 대선 자금을 수사하려면 야당 대선 자금도 함께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못된 버릇이라고 꾸짖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치평론가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물타기 전략이 이번엔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홍문종 의원을 통해서 대선 자금 2억 원을 건넸을 때 그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습니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합당으로 새누리당 당원이 된 뒤였습니다. 바로 이게 포인트인데요. 아니 왜 새누리당 당원이 야당 후보에게 대선 자금을 줍니까?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보면 결과를 속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대폭 하락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무리수인 걸 알면서 왜 물타기를 시도하는지 예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박근혜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는 뉴스 어디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여당의 지지율이 대폭 하락했다. 그거 어디 나왔어? 그러니까 얘네가 갑자기 성완종 뉴스를 어젯밤 지나서 오늘 아침에 싹 없애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한 10시 정도가 되니까 그 전에는 네이버의 메인에 다 성완종이었어. 근데 아침 10시가 되면서 다른 뉴스가 실실실 올라오더니 지금은 싹 사라졌어. 지금 나와요? 그죠? 갑자기 성완종 뉴스가 쭉 사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박근혜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니까 이것들이 이제 박근혜와 여당 지지율이 대폭 하락하니까 또 이슈를 바꾸려는 것 같아. 이슈 흐름을. 예. 자, 여러분. 성완종 게이트 관련자들 친박 핵심이라며. 지금 이완구 누가 기어이 총리시키겠다 그랬어.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드러났는데 살살살살 넘어가면서 자진 사퇴하라는 이완구 누가 기어이 임명했어. 지가 임명한 거 아니야. 그래놓고 지금 야당이 뭐 사면을 해줬네 어쨌네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그게 옛날엔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안 통한다고. JTBC 뉴스룸 단독 보도가 뭐였어요? 내가 어저께 못 봤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어저께 7시부터 자느라고 뉴스룸 못 봤어요. 내용이 뭐였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열흘새 7.5% 폭락.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 거세. 정부 여당 강타. 요게 어저께 나왔구만. 7.5%가 폭락하니까. 그래. 예.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들도 16일 날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다 욕하더라고. 예. 누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만. 편의점 바깥에 의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웬 60대 할아버지 둘이 마주 앉아서 내 방송을 커다랗게 틀어놓고 듣고 있더래. 전혀 이렇게 망치면 방송 안 듣게 생긴 아저씨들이 편의점에 이렇게 그 할아버지들 막걸리 마시려고 이렇게 늘어놓은 의자들 있잖아요. 거기에 앉아갖고 어르신 둘이 그 망치면 방송 크게 틀어놓고 듣고 있더라. 네. 그 얘기도 저한테 참 감동이었어요. 예. 아니 근데 진짜 그러면서 요즘에 내 주변에도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 하필이면 그날 나가느냐. 그러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요 여러분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박근혜 쌍욕하는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진짜 새누리당의 열혈 당원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박근혜한테 쌍욕한 사람 많아. 지들끼리. 뒤에서 지들끼리 얘기하는데 막 쌍욕을 해. 막 대중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안 그러는데 지들끼리 얘기할 때 막 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댓글원 새끼들 있잖아. 이 댓글원 새끼들도 박근혜한테 쌍욕을 해. 비타 500이 무슨 얘기냐. 이완구가 자기는 성완종을 한 번도 안 만났다. 모른다. 개뻥을 쳤는데 성완종이랑 이완구가 만난 게 1년 6개월 동안 1년 8개월인가? 그동안에 23번을 만났다. 그 중에 선거 사무실로 비타 500에 3천만 원을 넣어서 갖다 줬다. 이게 이제 뉴스의 보도에 나온 건데 그 뉴스 보도를 잘 분석해보면 선거 사무실로 3천만 원을 전달했다는 얘기 따로 나와. 그리고 자동차에서 비타 500 상자를 꺼내서 옮겨줬다라는 얘기가 나와.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보고 유추해서 비타 500 상자에 3천만 원이 들어있겠구나라고 생각하잖아. 이제 그렇게 뉴스가 다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게 법원에 가면 증거가 안 된다는 거야. 3천만 원이 비타 500 상자에 들어있는 걸 봤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그게 증거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이 비타 500 뉴스를 퍼돌리면서 열심히 댓글원이 퍼돌리는 거야. 그래서 뭔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이야기들은 아무런 증거가 안 된다고. 이완구를 잡아 넣을 수 있는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들이 직무정지란 표현을 썼어. 정말로 새누리당이 이완구를 제끼고 싶었으면 사퇴하라고 그래야지. 직무정지란 얘기는 뭔가 덫을 놓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타500에 낚이지 마라. 내가 볼 때 비타500 주식 팔라고 그런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제가 막 흥분하고 분노해서 앞부분에 소리 질렀던 그 부분은 제가 방송을 안 하고요. 그것도 할까? 그것도 재방송을 할까? 그 못된 놈 때문에 유튜브에 재방송 이제 올리지 말아주세요. 예. 참사장님, 그 유튜브에 재방송 올리지 말아주세요. 그 생방송만 해주시고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생방송을 아프리카로 접속을 못 하시니까 유튜브 생방송만 하시고 재방송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예. 내가 별 거지 같은 얘기를 다 들으면서 당분간 올리지 말아. 제가 올려주세요라는 얘기 할 때까지요. 그 못된 인간 때문에 나는 그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혼 좀 나야 된다고 봐. 예. 자, 현재까지 세월호 기네스북 도전 참가 신청은 6,089분이고요. 입금 확인이 3,642분이랍니다. 아직 4,160분이 채워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500분 정도가 모자란 거죠. 예. 500분 정도가 지금 모자라서 4,160명의 그 숫자가 채워지질 않았는데, 네. 좀 더 노력을 해서요. 내일까지 그 마지막으로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입금 확인이 지금 더딜 수도 있지만, 예. 빨리 입금들 해주시고, 가능하면 입금할 때 뒤에다가 번호를 좀 붙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입금을 했는데 입금하시면서 뒤에 전화번호 4자리를 안 보내시면 되게 늦게 온대요.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자, 오늘 방송 보시고 혹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또는 오늘의 뉴스를 보시고 하실 말씀 3분 이내로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 전화기를 입에다 가까이 대고 해주시되 그쪽에서 스피커폰으로 하시면 안 돼요. 스피커폰으로 하면 소리가 막 더 하우링이 되기 때문에 스피커폰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 전화 모드로 해서 전화하실 분들 전화를 받습니다. 예. 신청하시면 어디로 입금하는지 다 나옵니다. 예. 신청서를 쓰시면 입금 계좌하고 다 나와요. 예, 여기다가 어디로 입금하냐고 묻지 마시고요. 010-2294-201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뭐 인트로가 너무 길어요. 이런 얘기 할 거면 전화하지 마시고요. 망부님 방송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잘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해주는 경제 외교에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남이사 치킨을 먹든 타조를 먹든 뭔 상관. 별풍을 1000만 개 쏘고 말하라고 그래요. 일면식도 없는 낯선 메시지는 늘 경계 부탁드려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망치부인님 금요일 어디에서 뵈나요? 네, 잠깐만 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인데요. 예, 시청자. 정말 죄송한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오늘 망부님을 위로드리고 싶어서 혹시나 하고 전화드렸는데 또 연결이 됐어요. 아, 그러세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말씀하세요. 네. 오늘 많이 속상하셨죠? 힘내시고요. 네. 제가 그 망부님 때문에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 났어요. 망부님 방송 듣다 보니까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 냈어요. 제가 오늘 학교에 과제물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하는 숙제가 있었어요. 오. 그래서 전혀 그걸 막막하게 감을 막 못 잡고 있다가 세월호와 연결되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망부님 교육하신 거 그게 줄줄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을 못 잡고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다가 오늘 쓰기 시작을 하는데 방송 들으면서 지금 마쳤거든요. 네. 그래서 받아쓰기 하다시피 해가지고 마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별 말씀을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책으로는 어떻게 도저히 정리가 안 됐었는데 네. 방송을 지속해서 듣다 보니까 그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너무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다 보니까 네. 자살이라든가 뭐 이런 극단적인 그 좌절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는데 네. 사람이 너무 고통스럽고 본인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그거를 본인에게 그 화라든가 분노와 좌절감을 본인에게 쏟으면 네. 자기를 해치는 결과가 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이 좀 약하신 분들은 그런 결과로 오늘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화라든가 분노나 좌절감을 밖으로 표출을 하는 사회의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해로 그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세월호를 끝까지 우리가 진실을 규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네.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분노에 차 있고 화가 쌓여 있는 그 국민들이 네. 그 마음을 반드시 풀어주기 위해서는 네. 그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도 정말 꼭 이 진실 규명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정말 진상 규명이 되지 않으면 네. 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치유가 안 돼 있는 한 사회의 불안 요소로 가득 차 있다가 언제 어디서 욱하고 누가 건들기만 하면 마치 비닐봉지가 빵 터지는 것처럼 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반드시 이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실 규명을 그 납세자의 이름으로라도 반드시 외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전 같으면 이런 말을 생각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했을 텐데 이게 이제 뒤늦게 좀 깨인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민이라는 이름이 의무잖아요. 납세의 의무를 지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그런 바람에 당당히 국가가 재산과 생명과 이런 거를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니까 국민에게 의무만 자꾸 요구하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그 납세자의 자격으로라도 이름으로라도 자꾸 국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을 하고 얘네 책임을 져라라고 당당히 요구를 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불만을 갖다 표출을 하는 거는 정당하게 인정을 안 하고 저 사람 뭔가 사회에 대해서 불만적이고 비판적이냐 너 이상하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이다 이런 취급받는 게 이제는 지금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세월호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유가족들은 뭐 억울하다 못해서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노와 좌절감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오죽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좀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 규명을 해야 세월호 유가족들뿐 아니라 그 고통의 현장 막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생중계를 본 거잖아요. 네, 그런 거 정말 만부님 말씀처럼 치유가 안 되고 그 시청했던 우리 국민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데 이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노력을 하고요. 예. 네. 앞으로 정신 차리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망부님. 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역시 우리 망치부인 방송 시청자들의 기본 수준이 이래. 예. 자, 그다음에 뭐지? 예. 금요일 날 어디서 뵙는 거냐? 금요일 날 현장에서 제가 생방송을 할 거예요. 금요일 날 제가 생방송을 할 때가 방송 보고 찾아오세요. 예,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인님. 접니다. 정장님이요. 누구요? 망치 부인님, 저 정장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잡음이 들려서 잘 안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망치 부인님, 저 정장님입니다. 정담매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예. 망고님 응원합니다. 그리고 망고님 오늘 속상한 거 당연합니다. 힘내시고요.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제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복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감사합니다, 망고님. 네. 많이 배우지 못한 저에게 항상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이게 스피커폰으로 전화하시면 안 된다니까. 예. 또, 예. 하루가 지나서 QR코드가 왔네요. 17일 서울광장에서 뵙겠습니다. 하신 분. 네. 자, 17일날, 예, 17일날 QR코드를 받으신 분들은, 현장에서 망치부인 생방송을 보시면 돼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왜 또 화면이 꺼져갖고. 예, 말씀하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 오페라 에비타예요. 네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송을 열심히 잘 듣고 있고요. 네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제 문화센터 가면은 거기 이제 업주하신 판매자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 다니면서. 네. 많이 망치부인님을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제가. 네네. 뭐 옷 장사하는 데라든지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내가 좋은 방송을 듣고 있다고. 네. 내가 많이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해서 많이 무식했는데. 네. 망치부인님을 통해서 방송 듣고 애국심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래서 이렇게 저 하나 무식했던 주부가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세월호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망치부인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이 발전을 한 거니까, 네.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정말 걱정 많이 되고요. 예. 정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힘내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응원 전화를 또 받아봤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아침에 아까 방송 시작하면서 막 난동을 피웠더니 많은 분들이 위로 전화를 주셨네요. 네. 전화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냥 전화 걸면 됩니다. 제가 그냥 받아요. 예. 010-2294-2016으로 전화를 하시면 그냥 제가 받아요. 네. 제가 오늘 아까 방송한 거 제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재방송을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예. 유튜브에 올리시는 부분은, 예, 유튜브에 올리시는 거는 제가 당분간,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유튜브로 유튜브로 보지 말고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은 우리 방송 보라 그랬더니, 나한테 이게 떽떽거리는 문자가 와서 그 사람 때문에 유튜브에는 안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예. 자, 010-2294-2016. 예. 전화하신 분들, 예. 없으시면 이제 마무리할게요. 네. 자, 왔다. 여보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여보세요? 네, 오늘은 막 우리 여자분들이 전화 많이 주시네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세월호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망치부인님 방송 보면서 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냥 네. 눈물이 계속 나서. 네.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정말 전 아직 지금 38인데 결혼을 안 했지만 네. 또 조카들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또 망치부인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네. 또 보지는 못하지만 랜선상으로라도 마음을 더할 수 있고 그래서 네. 이렇게 망치부인님한테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저는 고향이 대구거든요. 예. 대구인데 그냥 예전 일이 하나 생각나서 그것도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네.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 동생이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남학생이. 네. 남자인데. 근데 그때는 뭐 복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가 망치부인 방송 듣다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왠지 뭐 저는 학교에서 왜 그러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당시 생각해 보니까 그 컴퓨터도 주고 그 다음에 인터넷 비용도 그렇게 대주고 그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고 보니까 망치부인 방송 듣다 보니까 그게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았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되게 막 그런 게 있어서 이 방송 통해서 이 얘기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우리가 좀 잊고 있었던 뭐 현대사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리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전화는, 잠깐만요. 이게 뭐야. 네. 자, 오늘 전화는, 이 정도만 받을게요. 네. 아이씨. 지금 전화 주시는 분이 마지막이야. 여보세요, 망치 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네, 저 부산에 살고요. 네. 53세입니다. 네네. 네네, 망치 부인 방금 시청하고 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네. 망치 부인 때문에, 저는 택시를 하는데, 솔직히 하루에 한 40-50분을 태워요. 네? 하루에 한 40분에서 50분 정도를 태워요. 손님으로? 예. 그러면 이제 사실 저도 처음에는 한 3년 됐는데, 망치 부인 방송을. 네. 그러면서 저도 처음에는 좀 의아해했고, 좀 했는데, 후배니까 중독이 돼요. 듣다 보니까 중독이 돼요. 지금은 사실 제가 지금은 이제 망치 부인님 방송을 아예 그냥 일상적으로 틀어놓고 다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 많이 먹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막 저 승객들한테 문제 제기를 많이 받지 않으시냐고요? 되게 처음에는 많이 했죠. 한 3년,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한 2년 전? 근데 세월호 때문에 세월호 그 뒤로는 손님들 반응이 진짜 좋아요. 이런 방송도 있었냐고. 그리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아프리카 방송을 아는데 망치 부인 누구지 그래 젊은 애들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사실 이런 좀 유익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사실 스피커를 항상 사이에 있는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스피커로 듣거든요. 방송을. 그러니까 오히려 뭐라 해야 되나 반응도 했어요 사람들이. 솔직히 부산은 사실 조금 이상하게 옛날에는 야당이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여당으로 갔는데요. 지금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부산 분들도 자기의 뭐랄까요 진리가 박탈된다는 걸 이제 피부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서민들이 너무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이용만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오늘 사실은 제가 방금 전화를 방송을 듣다가 제가 망고님한테 사과를 드리려고 사실 전화를 드렸습니다. 무슨 사과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한 10시경인가? 제가 사실 텔레그램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망치님이 정말 그것 때문에 쇼크를 받으시고 오늘 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내가 잘못했고, 왜냐면, 여기 또 장학에도 그분에 대한 그게 나와가지고, 내가 정말 망고님을 힘들게 했구나. 사실 나 힘들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요. 그 홍가희 씨 보내신 분이에요? 네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내 마음은 그랬었어요. 왜냐면 4월 16일 날 내일 세월호잖아요. 어찌 보면 텔레비에서 그분이 장진이면 이게 정말 그걸 방송에서 안 했는데 그 사람 입으로 하는 바람에 조금
알려졌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랬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망고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은 뭐 좀, 물론 제가 그런 뭐 내 개인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되뇌지만 그래도 망고님께서 저 때문에 괜히 또 상처를 입으셨다는 생각도 좀 아니요. 했어요. 제가. 님은 맨 마지막에 저 다시 생각하게 했고요.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더러 뭐 변심을 했다는 둥, 약자 편에 선다는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둥, 별의별 쌍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치고 속상해가지고 그랬는데, 그냥 도대체 오늘 아침에 내가 왜 이런 걸 보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누가 님 그러니까 님의 텔레그램 직후에 1시간 동안 저한테 그 홍가혜를 위한 변명을 하시길래 제가 진짜 뚜껑이 열렸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깊이 돌려서 지금은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그랬었어요. 제가 망부님께서도 아시지만 제가 텔레그램을 사용을 안 합니다. 제가 안 하는데 오늘 사람이 제가 좀 쉬었는지 아니 뭐 알겠습니다. 오늘 덕분에 제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고 마음을 좀 가벼워졌어요. 정말 저로 인해가지고 제가 정말 오늘 사과드리고 저로 인해가지고 마음 아프셨다면 아니 괜찮아요. 선생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요, 저는 정말 망부님 덕분에 실은 정말 제가 50대가 되도록 제가 이 사회 솔직히 어찌 보면 우리 어르신들하고 비슷하게 그냥 뭐 국가에서 해라는 대로 살아왔어요, 사실. 국가한테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거는 벌써 좀 나쁜 쪽으로 나쁜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들고 있는데 망고님 덕분에 사실 내가 인간다운 삶이라는 게 인간다운 거와는 다른 거 아니다. 내가 내 주권만 찾을 수 있으면 된다. 남한테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정말. 네, 그래요. 하여튼 망고님 말씀 아주 괜찮고요. 오늘 정말 망고님을 제가 정말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제가 남자지만 망고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내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전화 안 걸면 내가 돈을 못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 푸시고요. 저도 덕분에 그 홍가희 씨에 대한 저의 그 잘못된 마음을 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 마지막 전화 받길 잘했네요. 그죠?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화는, 이제 전화는 끝났어요. 예, 전화는 이제 끝냈고, 이 전화기가 이게 낡아서 그런가. 예. 제가 좀 전화를 끊고 있는데, 예. 자, 지금까지 그 전화 참여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요. 예. 안산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망부님을 뒤늦게 알았지만 어느새 중독되어 버렸네요. 오늘 특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힘내요. 하셨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아까 깽판 친 거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